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는 새 국가안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3년 만에 새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새 안보 전략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인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동맹국의 국방비 증대를 줄곧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s our allies, and they can do more, and they have done more. These are incredibly wealthy societies. Why are they not spending at levels commensurate with the threat? 미국이 설정한 도련선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역할 강화를 보다 촉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협 요인인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이전까지는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 목표도 새 안보 전략에선 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 우산은 이전처럼 제공하되 북한 방어의 책임을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맡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둔 중인 미군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보다 떨어졌지만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군사 역량이 사용될 경우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새 안보 전략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영내 위협들에 대한 집단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한국 외교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reaffirmed the ironclad nature of our alliance and charted a path toward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strengthening peace while preparing for the challenges ahead. 포럼에 참석한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의 세 가지 핵심 분야로 확장 억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꼽았습니다. The U.S.-ROK alliance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remain ironclad. On North Korea, we are in complete alignment. We continue to call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특히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영내 집단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clear example of bilateral cooperation that advances our collective capabilities against regional threats.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적 행보를 보이는 중국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날 트럼프 일기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출신의 스티브 비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상승 요인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우려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못 박지는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대만 보장 이행법은 비수교국이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과의 교류에 더 완화할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 서명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크게 악화
악화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에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조언 수준이었으며 발언 철회를 압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확인해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산 정상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꺼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탐색하는 동시에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모호한 태도가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개입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차 대전 승전국 대 패전국 구도를 다시 부각하며 일본의 발언권을 낮추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전후 처리의 연장선으로 규정해 일본의 군사적 개입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이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을 활용해 대만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과 연계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所以这次的通话既是在一个敏感的时间节点上，当中日关系出现波动，有可能会影响中美关系的时候，那么中美要保持沟通，防止误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4월 방중을 계기로 미중 간 경제안보 빅딜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통화를 제안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 대만 문제를 활용해 미일 공조에 전략적 균열을 내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자,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 인류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 미중 관계는 에이펙을 계기 정상회담 등으로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3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중국은 UN, IAEA 등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양국 갈등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연달아 만났다며 양측과의 회동에서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세 문제를 놓고 최악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은 부산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방중으로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통화했지만 대만 관련 언급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과 팩트시트 발표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동참이 당분간은 거세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중간선거 놔두고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할 거니까 협력 기조가 내년에도 갈 거라고. 다만 외부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대만 유사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만 유사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물자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도 입장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현재의 한일 관계 흐름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외교적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